쓰리스타하고 포스타 차이가 뭔지 아냐고. 안철수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도 저보다 조회수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군대 가는 꿈보다 군에서 훈련 받았을 때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욕을 자주 먹는다는 거.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주불리로 많이 통합니다. 현재는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최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시야를 또 넓게 가져야 되잖아요. 국가 전체를 보면서 당 전체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이 많아져서 요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잠이 부족하다는 거. 주불리의 주자는 김병주 이름 주자고 불리는 러블리로 알고 있는데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 그래서 국회의원 김병주라는 의미로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느낌은 넣었죠. 의미는 어셈블리, 느낌은 러블리. 자주 들어요.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귀엽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고요. 저가 이미 한갑이 넘었는데 귀엽다라는 게 맞는가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귀엽다라는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다. 왜냐하면 호감이 있다, 인상이 좋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새는 귀엽다라는 얘기를 해줘도 아주 좋아합니다. 댓글에 귀엽다 많이 달아주세요. 비결 21만인데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재미. 그리고 마르지 않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댓글 읽어주면서 또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고 21대 4년 동안 모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300명의 유튜브를 분석했는데 조회수는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이재명 대표님이었고 2위가 저. 안철수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도 저보다 조회수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포스타가 어느 정도 위상이냐 군에서 물으니까 옆에 있던 남성 의원님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쓰리스타하고 포스타 차이가 뭔지 아냐고. 별 하나, 별 둘, 별 셋, 장군까지는 땅에서 오는데 포스타는 항상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헬기로 항상 두두두두 해갖고 내려와요. 왜냐하면은 포스타가 되면 작전지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어지간한 데는 헬기로 이렇게 가니까 사실 민간에서는 헬기를 타면 좀 특혜같이 보이는데 군에서는 헬기가 전쟁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헬기로 타면서 지휘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갈 때는 헬기로 이용을 하고 그거는 훈련의 목적도 있어요, 사실은. 군대 가는 꿈보다 군에서 훈련 받았을 때 특히 겨울에 라지에이터 같은데 스팀 열리는 게 옛날엔 시설이 안 좋아서 딱딱 소리가 나요. 새벽에 자다 보면은. 근데 어떨 때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생각이 탁 스쳐가기도 하고 새벽에 이렇게 산책 같은 거 갈 때 그 바람에 스쳐가는 것이 훈련 받았을 때 그런 스쳐가는 느낌을 아직도 많이 받아요. 뭐 좀 온몸이 좀 오싹하다고 할까 뭔가 긴장되고 그런 면이 있죠. 군대 생활은 항상 24시간 긴장하잖아요. 저녁에도 전화기를 늘 옆에 끼고 살아야 되고 또 멀리 못 가고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서 사는 그러한 면이 있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욕을 자주 먹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애국심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는 측면은 공통점이 있어서 저는 군 생활이나 국회의원 생활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군에서도 또 애로사항 청취함 해결해주고 국회에서 또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민원인들 만나고 지역 주민들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뭐 이런 측면은 같다. 지역에서 신경 쓰는 현안은 교통 문제입니다. 특히 그 8호선이 별내역까지 들었는데 사실은 별내 별가람역이라고 별내역이 초입이고요. 끝나는 지역 가까이가 별내 별가람역인데 도시 중심을 아직 관통하지 못해서 별내 별가람까지 연장하고 거기에 중앙에 중앙역을 만들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청항리라고 별내 면을 통과해서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연장선 사업, 이것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진접 2지구가 새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진접 1지구는 이미 개발됐는데 2지구가 개발이 되면 연결해서 진접을 하나의 큰 도시로 만드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2년 구형을 내렸고 11월 중순경에 1심 판결이 날 걸로 보는데 일단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 독재의 전형을 보여주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실제 검찰을 정치검찰을 활용을 해서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나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형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최대 구형을 이렇게 내렸던 거는 검찰이 야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은 잘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라는 계엄을 발의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가 아니면 사후에 동의받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발의하고 국회에 그냥 통보만 하게 돼 있고요. 국회에서 해제를 하려면 제적 과반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해제가 되는데 사전 동의나 사후 동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시에는 현행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평시에 그럼 어떤 독재자라든가 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조건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계엄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엄법을 사전 동의 시스템, 만약 사전 동의가 안 된다면 사후 동의 시스템, 아니면은 72시간 이내에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계엄을 발의했더라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보강함으로써 평시에 계엄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계엄법에 따르면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2명입니다.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그럼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중에 한 명이라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제거하면 계엄이 발령이 되는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중앙고 출신이다. 대통령과 같은 동문. 그러면은 쉽게 그걸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계엄이 선포되면은 힘있는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중앙고다. 3명 중에.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면은 쉽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완을 한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10만으로 떨어지는데 선풀만 달리기. 네. 유튜브 구독자 100만인데 악플만 달리기. 하나, 둘, 셋. 100만 악플 달리기. 악플이 무플보다 낫습니다. 악플도 달리지만 계속 보다 보면 선플로 바뀌더라고요.
소통하면서 많은 분께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 특히 생각이 다른 분과 소통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국회에서 다 같이 영화 관람을 해야 되죠. 본회의 장에서. 선택할 영화. 하나는 서울의 봄이고, 하나는 남산의 부산이에요. 하나, 둘, 셋. 서울의 봄.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제2의 서울의 봄과 같은 사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또 계엄법을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봄을 보면은 왜 김병주가 왜 민주당이 계엄법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일단 해야 되겠죠? 저의 비전과 꿈은 남북한을 평화 통일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대 통일을 좀 시켜야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잖아요. 10년 후에는 남북한이 최소한 경제 통합 정도 돼서 자유왕래되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니까 그런 시대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